영화 비행의 두 주연 배우 홍근택, 차지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비행에서 홍근수 역할을 맡은 홍근택입니다. 네, 저는 비행에서 차지혁 역할을 맡은 차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독님이 그 주인공 두 분의 캐릭터 이름을 생각하실 때 생각을 없이 하셨나봐요. 네, 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 햄버거맨 때도 본인들의 이름을 쓰셨잖아요. 네, 그대로. 아, 그냥 귀찮으셨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맞나요? 아. 아, 사실 좀 인터뷰 하기 전에 좀 쫄아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비행이라는 영화가 아무래도 하드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 실제로 뵈니까 손흥민 선수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안 빼시네요. 제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혹시 나이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희는 90년생. 네, 백말띠. 90년생이요? 네. 지금 놀랐잖아요, 지금. 저기는 37이거든요. 아, 동안이시네요. 네. 그 MC분의 와이프시라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동생 같습니다. 역시 안 빼시네요. 90년대도 사람이 태어날 수 있군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각자 맡으신 역할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에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탈북 과정에서 이제 형을 두고 왔어요, 북한에. 그래가지고 그 형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근수라는 캐릭터 맡았습니다. 저는 비행에서 왜 이렇게. 네. 까먹었어요. 그냥 하세요. 네. 외운 대로 하지 마세요. 네. 중국집 배달부 역할을 맡았고요. 그 정가로 인해서 쉽게 남들이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서 되게 소외받는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동네 양아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벽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극 중에서는 도벽이 있었죠. 당연히 극중인이죠. 네. 실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각자 맡으신 역할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고민하고, 감독님께서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제가 좀 탈북자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근데 영화하고 너무 네. 딴판이세요. 제가 이제 키도 네. 181이고요. 기본 90kg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좀 건장한 축에 끼는 청년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북쪽에선 이제 영양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왜소한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일단 저랑 생김새도 안 맞고 또 언어도 너무나 동떨어진 언어를 쓰고, 물론 그 같은 한글을 통해서 쓰지만, 하는 말이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북한 사람들을 연기하면 대부분 군인이에요. 내려놓 쏴버리갔어 이런 좀 격양돼 딱딱하게. 있는 네. 평양 쪽 말투를 다 쓰시는 거라서 거기서 모티브를 얻을 수 없고, 다큐멘터리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라서 네. 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영화가 끝났습니다. 네. 조성빈 감독도 뭐 특별하게 뭐가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 안에 다 써놨으니까 네가 만들어 오는 캐릭터 내가 한번 볼게 라고 해줬고,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좀 끝났던 그런 또 사연이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네. 한국 영화 역사에 저 같은 배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좀 차별화시켜서 그걸 표현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첫 번째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제가 승부를 볼 게 리얼리티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최대한 정말 이 우리나라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고, 실제로 그 영화 지역이라는 캐릭터 같은 인물이 제 주변에 있다면은 굉장히 싫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 싫어요, 진짜. 진짜 극혐입니다. 네, 극혐이죠. 네. 이렇게 민폐도 엄청 끼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연민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저희끼리 그냥 뭐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니고 영화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관객들을 위해 만드는 영화니까 극혐인 캐릭터가 아니고 밉지만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조금은 연민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극혐인 캐릭터인데 또 연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귀엽게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네네네. 부분들이. 그런데 좀 재수 없었습니다. 아, 네. 네, 아니, 너무 도벽을 하고 너무 괴롭히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그렇긴 했지만 맨 마지막에 그 엔딩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엔딩 씬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진짜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영화가 졸업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청주대학생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졸업하신 거죠? 네. 네. 아, 네. 두 분 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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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중퇴하셨을까봐. 지금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 캐릭터로는 중퇴를 하고도 남았거든요. 네, 그쵸, 근데, 졸업을 하셨다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조성민 감독님하고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한테는 2학번 선배고요. 아, 두 학번 네, 선배. 여기 차지현 선배하고는 1학번 아. 선배고, 둘은 나이가 같습니다. 제가 재수를 해서. 네네네. 재수하시고 청주대학교. 네네네. 가셨군요. 네, 그렇군요. 공부는 썩. 충청 이남 대학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남서울대학교거든요. 네, 저도 그쪽입니다. 네. 그래서 선후배 관계로 엮인. 네. 근데 조성민 감독님께서 뭔가 토템이다, 미신 같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까 본인의 캐릭터의 그거를 리얼리티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고 했는데, 저도 물론 실제로 탈북자를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그러니까요. 소리를. 아니, 그 조금 아니, 좀 부족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부족한 거예요. 분석도 했는데, 이 토템이라는 말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이어가시죠. 네. 저도 이제 실제로 북한 사람과 인터뷰를 해보려고 평양 면옥집을 다 돌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네, 평양 냉면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혹시나. 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방어적이세요. 네, 무슨 일 있으면 사장님한테 가십시오. 사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다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이 안 돼서 네. 수소문을 한 끝에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는 네. 완전 청년, 22살 정도 오. 되는 대학생 탈북민을 만나가지고 제 대사들을 전부 다 북한말로 써줬어요. 와. 그래서 제가 거의 그걸 달달 외우듯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제 노력을 어필한 것도 있지만, 네. 차지현 배우는 실제로 저희 영화에 나오는 중국집 있잖아요. 네. 그 중국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나는 돈 안 주셔도 된다. 담뱃값만 주시면 된다. 네. 역시 담배는 소중하죠. 네네. 네. 거기서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배달 일을 아, 직접 했었던. 어쩐지 그 포스가 나더라고요. 예.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서 뒤를 계속 돌아보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은 저 사람이 정말 연기자인가? 실제 양아치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자신의 영화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캐릭터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준 배우들에 네. 대한 그 네. 어떤 아. 토템이라는 아. 그런 단어가 붙지 않았나. 요렇게 가는 거군요. 네네네. 이런 네. 식으로 한번 해서 저희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형이 없거든요. 네. 친형이 없고 누님만 계시는데 인생에서 형이라고 부를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네. 근데 조성빈 감독님하고는 이제 이렇게 인연으로 조금 친해져서 저 딴에는 나름 저는 이제 유일한 좀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친하다 보니까 평소에 좀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투닥거리기도 하고 네.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거든요. 이렇게 셋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할까 말까 고민했던, 네네. 네, 그런 말을 평소에 잘 못하거든요. 네. 감동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저까지 감동적입니다. 네. 나는 사람들 웃기려고만 했는데. 홍근택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햄버거맨부터 비행까지 항상 차지현 배우님에게 어찌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좀 찌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불만 없으신가요? 외모적 특징상 네.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거칠게 살아왔을 것 같은데, 저는 친구랑도 싸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태어나서 초등학생 때 한두 번 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뭐 투닥거려 본 적이 없고, 제가 그 영화에 나오듯이 좀 곰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08학번 선배, 09학번 선배님은 제가 10학번 막내예요. 네. 그래서 평소에과 같은 뭐 캐릭터 그런 비슷한 거여가지고 억울함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언젠간 복수할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씬 때 실제로 감정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눈밭에서 구르는 장면에서 네.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차지현 배우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진짜요? 이 기회를 잘 활용했군요. 네.
살짝 나와 있는 나무 뿌리에 제가 팍 박아가지고 아. 금이 갔는데 아픈 티 전혀 안 내고 촬영을 해줘가지고 못 쉬었죠. 영화 다 촬영 나셨나요? 중이어가지고. 아. 다는 지금 다 나서 정상생활 아무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음에도 같이 찍으시면은 또 괴롭히시겠네요. 계속 반복해서 네네네. 액션씬 네. 나오면 또 아, 한 번 맞아. 네네. 하고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 다음에 차지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택 배우님과는 정반대로 햄버거맨부터 비행까지 양아치스러운 역을 도맡아서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 부르시는 전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진짜 이 씬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비법이 있을까요? 혹시 양아치셨나요? 양아치는 절대 아니요. 네. 네. 오늘 또 만나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양아치 공부는 안 했지만 뭐 양아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부는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 제가 또 정규 부회장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대학교 다닐 때도 늘 1등을 도맡아서 정말요? 네, 또 자기 실속은 좀 챙긴 스타일이어서 정말 이미지하고 다르네요.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어느 이제 부분인가요? 도벽인가요? 친한 사람들에게는 네. 좀 그렇게 좀 짓궂게도 행동하고 이러는데 질문이 뭐였죠? 비법이라 하면 사실 제가 햄버거맨을 또 조성빈 감독이랑 했지만 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이제 연기를 해본 거였거든요. 정말요? 사실 뭐 하고 싶었는데 그 전부터 연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제 연기도 미흡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햄버거맨이라는 작품을 되게 싫어해요. 왜요? 작품이 싫은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때 한 첫 연기한? 번째 연기를 이제 두 눈을 뜨고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데 그때 되게 엄청 제 스스로한테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한다는 놈이 이거밖에 못하면서 무슨 연기를 하겠냐고 하면서 좀 되게 채찍질과 동시에 연기에 대한 갈증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 비행이라는 작품을 처음에 이제 조성빈 감독님이 하자 그랬었을 때 그 갈증을 진짜로 한번 풀어보자.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한번 필사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다른 거 의식 안 하고 좀 스태프분들에게도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연기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좀 쏟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제가 햄버거맨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문을 열고 닫는데 네. 발로 문을 열고 닫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에서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연기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치고는 이 얼굴 근육을 쓰는 게 굉장히 달라서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저는, 저런 분을 섭외하셨구나. 정말, 저기, 오피스텔에 있는, 그런 감사합니다. 섭외하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속 같으신 어떤 매력이 있으시고요. 짜장면 먹을 때 혀를 살짝 내미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입맛에 딱 다시는 그런 느낌을 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배고팠고요. 네, 짜장면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로 디테일이 좀 다른데, 그런 면들을 조성민 감독님께서 콘트라스트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뭔가 흑과 백 같은 느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미가. 자, 그리고 이 비행이라는 영화는 각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이가 들면 그 4년 전에 이 근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나이가 들면 내가 전에 연기했을 때 좀 뭔가 후회스럽고 나 저기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은 저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혼신의 힘을 또. 혼신의 힘을 다하기도 했고 그때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운 겨울에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같이 호흡이 잘 맞는 스태프들끼리 해서 다시 아무리 좋은 촬영 현장이 되고 나를 케어해주는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저것보다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멤버십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걸로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을 잔뜩 쏟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너는 네. 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이건 제가 이 영화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정말 저한테 있어서 제 인생에서 이제 30년을 돌이켜 봤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비행이라는 영화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정말 연기에 대한 열정이 되게 느껴져서. 그래요? 네. 저도 많이 게으른 편이라. 게으른 편이세요? 네네. 네. 잔뜩 굴려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배우들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속에만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서 아 저런 것도 있지라는 것보다는 아 저 사람 우리 옆집에도 있는데 저 사람 우리 옆집 소 닮았다 이런 배우가 네.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친근한 배우가 되고 싶다. 네. 근데 그 이미지, 영화 안에서의 이미지는 정말 옆에 있을 것 같은 배우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실제로 뵀지만 영화에서는 정말 못생겼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오늘 펀치를 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왜 이렇게 조성민 감독님이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그때 햄버거맨 때도 완전히 그냥 산가지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머리 막 그냥 염색시키고 막 그랬는데 되게 친근한 배우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중간에 머리 자르는 장면이 있는데 네. 실제로 배우가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 그- 전문가가 아니고. 완전 개차방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제 정말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형 우리 형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정말 멋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배우를 그렇게 만들어 놓다니. 에? 여진구 닮았대요. 정말 악플 달리네. 제가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노가다 20년에 건달 생활 20년 한 여진구 100대 맞은 여진구 막 이런 100대 느낌. 정도 맞은 네. 여진구. 나 요즘 거 닮았어요, 근데 진짜로. 닮았습니다. 네네. 닮았습니다. 여진구 손흥민. 영광입니다. 자,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비행이라는 영화가 비록 지금 개봉을 하지만 네. 사실 이게 4년 전에 촬영이 지금? 끝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끝에 결국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영화도 비행을 개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되게 내가 배우가 맞나? 내 직업이 누구한테 배우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시간이 거의 4년 동안 그랬어요. 네. 뭐 이렇다 할 작품을 한 것도 아니고 프로필이나 오디션을 봤었을 때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저는 그냥 앞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촉이 되게 좋습니다. 네. 두 배우님께서는 정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릎 파! 팍팍, 네. 자, 그럼 방송하게 된 소감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해본 거가 처음인데 이렇게 너무 오늘 인생 형님을 만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고요. 좋은 동생이 생겼네요. 네. 차지현 배우와 조성빈 감독 그리고 저희 오늘 같이 와준 황영훈 PD 그리고 마케팅 해주시는 분들과 다 함께 열심히 개봉 날까지 홍보할 거고 많은 관객분들 와주셔서 영화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말해도 되죠? 네. 이렇게 보고 말하니까 말이 잘 안 나요. 네. 네. 일단은 이 영화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되게 도움 주신 스태프분들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서도 잘 못했고 제가 좀 사람들한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개봉하게 되면 와주실 좀 관객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미리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또 되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안 좋잖아요. 네. 다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하나를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감독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감독님께서 8번 테이크 가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 MSG 없이 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왜냐면 저는 처음으로 영화를 제대로 찍어보는 거였고 네.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네. 그래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이제 좀 홍배우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에서 좀 이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8번째인가 7번째 이렇게 딱 맨발로 다 뛰고 네. 이제 골목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욕을 섞으면서 조성빈! 못해 알아서 쓰라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네네. 원래는 진짜로 되게 착하고 근데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근데 왜 그래?
그랬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티백이라는 중국집 오토바이 직접 네.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에다가 그 스텝이 한 명이 운전을 하고 네. 그 뒤에 촬영 감독이 거꾸로 타서 네. 그 둘을 빨랫줄로 묶어놓고 아, 시티백이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네. 그 앞으로 가는 사람은 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신발이 없었고 네. 한겨울에 네. 그래서 7번째 그 테이크를 다 찍고 쉬는 시간에 욕을 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네, 욕을 한 건 맞고요. 네. 네. 어쨌든 다 촬영 잘 끝났으니까. 아니, 역으로 기억이 마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 당시에는 네. 시티백이 아니라 그 자동차 썰루프에서 찍었고 아. 그 햄버거맨에서 찍었을 때 시티백에서 아. 찍었거든요. 네, 둘 다 시티백이었다.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자꾸 저를 뭉개려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건 하나는 제가 아니고요.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욕을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아, 뭐, 18, 뭐, 강아지, 뭐, 이런 욕들을 했는데. 이렇게 오, 예, 그런 네. 거 해도 돼요? 다 삐삐 나갑니다. 아, 네네네. 네, 그, 지금 뭐, 다시 관계가 좋습니다. 아, 좋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도중에, 아, 네, 네. 그런 얘기 하면은 1시간짜리 3부 또 해야 되니까. 네. 다음에 또 나오셔서 하면 됩니다. 네.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영화 잘 네, 때는. 알겠습니다. 자, 뭐, 영화 비행,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극장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쑥스러워 하시네요. 아, 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